전류리 포구는 한강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물길이 뒤집혀 흐른다는 뜻의 전류리는 하루 2번씩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거센 조류를 일으키는 곳이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쪽. 이곳에선 허가받은 26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잔잔할 줄 알았던 한강이 불어난 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물이 양이 많아서 물이 엄청 무섭죠? 원래 저 밑에가 있거든요. 물이 막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숭어잡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설레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타요? 여기서 타요? 배가 오면 탈 수 있어요. 모든 게 궁금하죠. 아니, 저는 어쨌든 초보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배 타본 적이 없어요? 네, 딱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있으니까.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사부님은 무거운 기름통을 번쩍 들어 배에 싣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네요. 이거 내려놓고. 와, 이런다니까? 죄송해요. 어떡해. 배에 올라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윤아 씨가 겁이 너무 조업을 나가기 전 어부들만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왕님께 빌어요. 오늘도 무사히. 원장님이 용왕님께 빌라는데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셨어요.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배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0년차) 한강어부 장성환 선장님. 선장님의 배는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때에 맞춰 그물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진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파주, 여기는 김포. 이쪽이 파주, 이쪽이 김포예요? 이쪽 쭉 내려면 강화. 강화. 네. 근데 많이 못 내려가고요. 네. 여기 어로 한계선이 있어요. 어로 한계선이요? 거기까지 여기 조금만 가면 보여요. 그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저 밑에 더 내려가면 물길이 2갈래가 있어요. 북한 가는 길, 강화 가는 길. 위험할까봐 못 내려가게. 잘못하다 북한으로 떠내려가나 보다. 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을 시켰어요.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자칫 어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막는다고 합니다. 물이 3시간 정도 밀어요. 3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네. 한강 쪽으로 오니까 고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그때. 아니, 한강에서 유람선은 타봤지? 한강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네요. 작업 배는 처음이라. 이제 그물을 펼칠 시간. 물이 차기 1~2시간 전 그물을 치면 숭어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밀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쫄깃한 숭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 칠 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그물에 딸려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합니다. 잠시 앉아요. 잠깐. 뭐 힘들어요? 아니요. 요만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한 개 별로 한 건 별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일 뿐.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흔들리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으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을 배에다 맡겨요. 힘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힘주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프게.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주고 있으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는 97년 IMF 터졌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이제 직장 잘렸다. 너 일이나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배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고 한 다음에 했을까 싶은데 못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벌써 꽤 한 28년 차?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그물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당겨볼래요? 아, 네. 저 앞에 가서 당겨야 돼. 저 앞에서요? 더 진짜 그물 더 올라오네?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겁을. 아니,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귀여워 죽겠네 오늘. 오케이. 이제 3개 하나씩. 예. 3개? 3개? 일단 당겨봐요. 힘드니까. 아니, 저 이 정도면 힘 쓰는 거 맞죠? 천천히 힘드니까. 아, 네.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다진 체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와, 저 한강에서 그물 끌어올리고 있어요. 물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올라올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고기 올라오라고. 고기야, 올라와라.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아무리 당겨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물고기. 어허, 이거 큰일 났네.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말이야. 오늘은 밥 굶어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부다못한 선장님이 나서 보는데요. 선장님이 그물을 몇 번 당기자 오! 거짓말처럼 숭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와, 숭어 나왔다. 올랐다. 얘 이제 칼로 따는 거예요? 네. 아, 요 계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숭어라고. 보리 필 때 나오는 숭어라, 보리숭어라고. 네. 뭐에서 보리숭어라고요? 보리 필 때. 필때 해갖고. 보리 필 때 나온다고? 예. 얘가 이제 육줄, 여름 숭어라고. 육줄이 꼬독꼬독하고. 들어봐요. 들어서 어디다 놔요? 아니, 일단 들어요? 생선을 들을 때 눈을 가리면 못 움직여. 이렇게. 일단 눈을 가려줘야 돼. 생선의 눈을 가려야 하는데 제 눈이 질끈 감기네요. 번쩍 보이세요? 진짜? 눈을 놓치면 가리면 어떡해. 눈을 진짜. 가리면 와, 참숭어랑 보리숭어랑 틀린 게 네. 얘는 고등어처럼 눈이 크고 눈이 까매. 참숭어는 빨간 게 있어요. 눈이 노래. 노랗고. 그리고 얘는 눈이 눈이 까매. 까맣고 커요.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바켓스에 넣어요? 뒤에 저기. 네. 숭어는 사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진짜 숭어보다 더 놀래. 날라다녀. 좀 힘 좋게 당겨. 네. 땡겨봐요. 여기다가 또 그래. 아, 3개씩. 고기 나온 거 같아. 거기다. 거기다. 와, 한 번 물고가 트이자 숭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우와, 크다. 우와, 우와. 와, 커요. 우와. 잡았어. 와. 깜짝이야. 아이고 진짜. 우와, 진짜 크죠? 아까보다 크죠? 아까보다 크네요. 우와, 저기 그 힘이 세가지고 안에서 막 튀다. 그물을 한 코 잘라 물고기를 꺼내는 사부님. 오, 이것도 제가 한번 잡아서 저기다 넣을게요. 눈 가리면 돼요. 눈을 가려. 눈을. 생선은 눈 가리면. 눈을 가려. 눈을! 아, 잠깐만. 그 순간 오메. 오, 또 올라왔습니다. 선장님이 당긴 그물에 힘이 무척 센 참숭어가 잡혔습니다. 진짜 눈이 빨개요. 맞네. 얘를 아는 다음에. 이거 봐. 크다니까. 아니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아, 우와. 눈이 빨개. 눈이 노랗지 빨갛구나. 참숭어와 보리숭어 눈 색깔이 정말 다르죠?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자 그제야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우와. 뭐 나왔어요. 숭어 나왔다. 지금 제철이에요. 숭어 바닥에. 이번에는 전유리 포구의 명물 웅어입니다. 임금님 수라상 올라갔다가 이 얼굴에 임금 왕자가 있어. 여기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다는데 여기. 머리에 왕자가 있고 맛도 좋아 왕이 사랑한 생선입니다.
저거 맛있어요. 네. 구이에도 맛있고. 웅어 구이. 웅어구이, 웅어회, 웅어 무침. 한강에는 약 6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유리 포구에서만 숭어, 웅어, 황복, 장어, 새우, 참게 등 철마다 다채로운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강의 풍부한 생태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누군가에겐 신과 여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입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와. 고기 좀 따, 이거 고기 좋겠다. 두 마리나 있어. 이걸 너. 고기 나온다. 제일 커. 우와, 야 뭐야? 고기 나온다. 그물 다 버려버렸다. 이거. 그물을 버려버렸어? 고기 흥분해가지고. 우와. 그물을 버려버렸어. 그물 막 다. 잠깐만. 와, 연달아 2마리. 야, 역시 고기가 잡히니까 신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있는데 딱 숭어 이만한 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막 신이 나서 막 잡아당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직접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이만한 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눈앞에서 막 파닥파닥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물을 정말 탕탕탕탕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온다. 왔어. 와, 여기 또 왔어요.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자리가 명당일까요? 큼지막한 숭어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또 올라. 야, 근데 진짜.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기질이 좋아서 그래. 와, 이거 피디님 잡은 고기 되게 크죠? 진짜 커. 잡은 거? 여기 더 커. 더 커요? 사장님 여기 더 커. 커요? 이거 막 애들이 막 살이 느껴질 정도. 그래도 이번 그물은 많이 올라갔어. 이제 그릇 이만큼 잡았어요. 진짜 그래도 돼요. 무겁죠? 고기가 올라오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숭어 많이 잡을 때는 막 1톤? 1톤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 종일 그물만 넣었다 그러면 막 숭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마다 몇 해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배 처음 샀을 때는 하루에 1톤씩 3일을 연거푸 잡은 적이 있어요. 그물을 다 걷고 나면 들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웅어 받으러 갈 거야. 웅어를 받으러 간다고요? 잡으면 어부들이 막 줘요. 아. 쓰라고. 그러면 우리도 먹을 거 좀 주고 하거든. 와. 그래서 갈매기가 어부들은 팔만큼만 잡고 남은 생선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거 좀 하나 드려. 예.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이제 뭐 먹을 거 하나 주고 나면 재밌지. 배 위에서 이렇게 나누구나. 네, 배 위에서 나누네요. 덕분에 곡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8건 잡았다 오늘. 그러니까 오, 진짜? 오늘 됐어요? 됐어요. 다행이다. 야. 사부님, 선장님 또 시동 거시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할 일 많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감사에 여기고 오늘은 새우 잡으러 갑니다. 피디님, 예. 고생했어요. 그렇지. 와. 고생했어요. 피디님, 그리고 여기서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예. 빈손으로 떠났던 배가 만선을 잃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엄청난 수확물.
왠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와, 아까 저희가 그물로 끌어올린 숭어들 진짜 크죠? 이렇게 보여줄게요. 웬만한 어른 팔뚝보다 큰 숭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 아, 일도 안 끝났는데 다 벗어버리네. 아니요, 저 이거 크게 보여주려고 사부님. 그 장갑 왜 일을 안 하려고 벗은 게 장갑도 아니고요. 벗어버리고 저기 놔두고 정신이 없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네. 저는 여기 숭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야, 힘도 세네. 하나, 둘. 수확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일에 뛰어듭니다. 묵직한 바구니를 들어 바로 차로 옮깁니다. 자연산 숭어의 싱싱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죠. 눈을 가리시고. 잘했어.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사부님 가족이 운영하는 포구 앞 횟집에서 판매합니다. 와, 한 손으로. 사부님은 한 손으로 하세요. 와. 진짜 멋있게 들어볼까? 이렇게? 사부님은 회 손질도 직접 와. 하시는데요. 오늘 새벽에 잡은 싱싱한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숭어는 거센 물살에 단련돼 살이 쫀득쫀득해 맛이 좋습니다. 봄에만 잡힌다는 웅어는 저에겐 낯선 생선이었는데요. 비늘을 이렇게 비늘에다 벗겨야 돼. 작고 둥근 비늘을 깔끔하게 벗기면 금빛이 살아나네요.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있으니까 수박향 같은 거예요. 수박향 같은 예, 게. 예. 자산어보에 횟감 중에 최고라 기록된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되는 봄의 진미로 뼈째 먹습니다. 희진님. 예. 윤영 씨. 진짜 이렇게? 진짜. 씹어요? 네, 반 깨물어요. 연해요. 맛있어요. 네. 고소하고.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맛있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봄이 되면 요 웅어를 먹기 위해 전류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 준비. 다음 할 일은 점심 준비. 그죠? 네. 선장님, 점심 갖다 드려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한 선장님을 위해 특별식을 만듭니다. 가끔 한 번씩 해다 줘야 돼요. 잘 먹을 새우 많이 잡으니까, 새우도 많이 잡고 생선 잡으니까.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막 식사도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사부님 할 일 많으시네요. 근데 재밌어요? 할 수 있으니까. 사부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각. 선장님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강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죠. 선장님은 한강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11살인가 12살. 그리고 학교는 배에서 다녔어요. 배가 오면 그때 타고 그랬어요. 집처럼 배에서. 그렇죠. 예. 그때는 있는 데가 밤바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죠. 예.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수 정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하수도 물 내려오면 강으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화를 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면서 물이 좋은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 자연산 고기를. 선장님에게 한강은 고향, 배는 집입니다. 새벽 조업을 하는 날이면 좁은 배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전방 지역이라서요. 왔다 갔다 못 해요. 야간에는 통제를 해서
배에서 자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물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를 못 들어가요. 새우배가 불편하지만 우리 식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배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 줄로. 선장님은 점심도 배 위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배 앞에서. 하긴 나도 뭐 새우젓 아줌마가 될지 몰랐지. 내가 인생에 똑같은 거야. 새우철인 가을에는 점심 챙겨줄 틈도 없다는 사부님. 새우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한 댐처럼 쌓여 있어야 돼. 그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네? 가을 새우는 그렇게 돼요. 하루에 막 3, 400짜리도 있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맞아 선별하느라고.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지만 주무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전유리엔 26척의 고깃배가 있지만 그중 새우잡이 배는 4척뿐입니다. 이 배가 그중 하나죠. 오? 새우배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래서 선장은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그물도 당길 줄 알아야 하죠. 벌써 안에 뭐 있는 거 보여요. 보여요, 네. 새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유, 그거 들어온 거 봐. 이거 망했다. 커다란 박스까지 그물에 낚였습니다. 고기가 들어야지. 박스가 들어왔어요. 아 이게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원래 이 박스가 원래 없는 박스예요. 아 플라스틱이 종종 낚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게 걸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됐어요? 내려? 통을 뒤집어 고기들을 겨우 꺼내는데요. 안 먹어도 돼. 아 이렇게. 우와. 다행히 노랗게 알을 벤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엄청 큰데요? 중화새우입니다. 진짜 크다. 얘 새끼 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이번에도 수확의 기쁨은 잠시. 한강 어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삽질입니다. 오, 고기다. 오, 고기가. 뭐가? 볶아주세요. 배 위에서 삽질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볼게요. 이거를 우와. 힘 진짜 세.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탁 집어넣어. 탁! 에이, 약하다. 사부님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사부님은 저희가 와서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혼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머 일꾼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일을 부리시더라고요. 윤영 씨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윤영 씨 이리 와봐요. 윤영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아니, 윤영 씨 힘이 되게 세.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진짜 아니에요. 윤영 씨. 조금 힘들죠,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새우잡이를 마치고 뒤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고기 많이 잡고 자기 먹어. 많이 먹고 건강하시다. 새우는 뭐 나중에 잡아도 되고. 그래. 건강하게 최고지 뭐. 새우배 이웃인 김영식 선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전유리에서 새우 뱃일을 가장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오래됐어요, 어부한 지가. 뭐, 저 배운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했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지. 힘들었을 때가 내가 지금 눈 하나 실명했어요.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여서 119 불러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 내 혈관이 막혔대. 눈으로 가는 혈관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나로만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아무래도. 보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 하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현실적인 그게 보람이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곳에서만 30년. 김영식 선장님은 전류리 포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옛날에 나 하기 전에는 이게 큰 배만 26척이 있었대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건 한 40년 전 얘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줄었고 4대밖에 없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16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배가 2척인데, 우리 자식한테 나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싫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안 한대.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 한때는 거의 100명의 어부가 있었다는 전류리 포구.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우배도 4척만 남았습니다. 한강의 어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어업뿐 아니라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개발과 연이은 다리 건설로 어장이 축소되고 어업 금지 구간이 확대되면서 어부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내수면허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곳은 단 2곳뿐입니다. 이곳은 포구 앞 선별 작업장. 자, 새우를 깨끗하게 골라내는 곳입니다. 닭고기는 다 밀어버리고요. 새우랑 웅어. 새우랑 웅어. 이걸 네. 이거 웅어예요? 얘는 이따가 먹어야 되고요. 예. 새우만 있죠. 새우 있죠, 새우. 예. 요즘 새우는 크기는 좀 작지만 씨알이 굵습니다. 새우는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생새우 김장하실 때, 김치 하실 때도 쓰고, 젓갈도 쓰고. 봄에는 이렇게 알배기 새우 이쁘죠? 색깔이. 노란 게 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 다 까면 이제 8월 가을부터는 살이 차요. 얘네들이. 봄에는 알 차고. 맛좋기로 유명한 한강새우. 알을 벤 새우는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새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골 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많은데 여기 새우 일부러 사러 오시는 거예요? 가을에도 한 번씩 사다가 애기들을 튀겨주거든. 그 이모한테 드릴까요? 튀겨주면 잘 먹어. 오, 그래서 이걸 야, 전화해서 딱 타임 맞게 잘 오셨네요. 네. 두 번이나 하다 두 번이나 왔다 왔어. 안녕히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러 이곳 김포까지 일부러 오신다네요. 이렇게 잡아서 바로 딱 네, 판매하시면 기분 너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바로 네. 잡아서. 손님에게 넉넉히 내어줄 만큼만 새우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저녁 시간. 전류리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웅어 구이. 네, 구이가 아주 맛있어요. 숭어도 구우시네요. 숭어 구이도 맛있어요. 숭어는요 제사상에 올라가거든요. 요 강화 사람들은 엄청 올려요. 전하모 김포 이쪽 동네는 숭어가 많이 나니까 저걸로 전하모 먹고 죽은 사람밖에 많이 돼요. 세상에 많이 나요. 진짜 낼 거야. 전하모 진짜 맛있어. 숭어 통으로도 올리고. 흔치 않은 한강의 부부 어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막 뭉티기 돈을 번데 뒤집으면 안 돼. 참어. 뭉티기 돈을 번다 그래갖고 그때 성룡차가 90년도에는 없었어요. 성룡차가 있더라고. 형부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뿔 결혼하니까 차밖에 없어요. 그게 보고 뭐라는 빈 깡통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고는 3개월 후에 옷도 그냥 정장차로만 나가더라고요. 첫 번에는 수안시장에서 일한다고. 장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고기 잡으니까 다 나자빠진 거예요. 놀래잖아. 한강 가면은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뷰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강에서 고기 잡으지 어부가 될 줄, 깜짝 놀라요. 어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많지가 않았거든요. 부부는 전유리에 오기 전 홍주나루터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이 얼어요. 거기는 민물이니까. 그래서 얼어서 한두 달은 작업을 못 해요. 그래갖고. 근데 누가 여기 전류리 부두에 겨울에 숭어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배를 매매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거기 어는 동안에 여기 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어는데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덩어리가 다니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솔직하게였어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간 적 없어요. 불꽃놀이 배 타고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새로웠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배 타고 갔으니까. 왜 남들이 부러운 시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도신숙 어부의 특권이죠, 그거는. 동이 막 트기 시작할 무렵 한강 어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뱃일은 안 가고 김영식 선장님의 새우배에 모인 어부들. 모닝커피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숭어 좀 나오지, 새우 좀 나오지 않아요? 내일 모르고 오늘 해보고. 아니, 물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베테랑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계속 고기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고기 잡는. 얘를 만나서 고기 잡는 얘기예요. 갔나? 새우국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얘기. 새우국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우를 잡는 거나 숭어를 잡을 것이나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확률이 나가. 하지 말고 썰물만 해. 그런 얘기를 숭어 잡는 게 나아. 돈이 더 돈이 더 급할 때는 빨라 그래도. 열띤 회의 끝에 물이 많은 오늘은 새우 대신 숭어만 잡기로 결정.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숭어 잡으러 가보실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선장님, 예감이 좋은 걸까요? 그물을 정리하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물빨이 너무 힘들걸요, 오늘은?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그 물이 미는 거라 무거워요. 으쌰. 뭐야? 뭐야? 선장님 예감 척중. 첫 그물에 튼실한 숭어 등장이요. 힘차 잡고 칼로 딱 따는 거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딱 잡고 칼로 딱 따는 거예요. 이거 힘센 거 봐요. 잠깐만요. 한 코만 딱 따야지. 그 가운데요. 칼이 잘 안 되네? 칼이 안 되면 본인이 못 따라. 물고기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물 자르기도 성공. 내려, 얼굴. 오, 빠질지가. 오, 진짜 커요. 다시 들고 주면. 머리가 힘이네. 얘랑 숨어도 힘이 좋아요. 이제는 잘 잡아. 와,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와. 오늘 첫 수확. 오늘은 기분 좋네요. 오늘은 네. 처음에 하자마자 네, 연말에 맞아요. 나서 기분 첫 좋네요. 구분인데, 첫 구분인데. 기분 좋네요. 조금 힘들죠, 윤영 씨? 안 힘들어요. 아, 예스. 마음은 힘들도 몸은 가볼게. 아니, 진짜. 오, 내일 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오, 이제 스타일 나오는데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줄줄이 나오는 숭어들. 이 분위기면 만선도 문제 없겠네요. 아니 그래서 어부 되는 거야 이게. 그럴 거 있어? 자, 첫 그물. 출발. 한강 어부란 도심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물때도 지켜야 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 물고기를 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막 만족하시고 이렇게 순응하면서 네, 살아가시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도시 어부다. 한강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촌. 행주 나루터를 찾았는데요. 행주대교 밑에 위치한 이곳엔 3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내가 갖다 차야 될 때 얹어놔. 배가 복잡해서. 태식호의 김태식 선장님은 아들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날씨가 굳은 날도 쉬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이 안만만 와도 해요. 아, 정말요?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계가 달려있는 거는 안 할 수가 없어. 우와, 뭐가 퍼석퍼석. 3일 전 넣어놓은 어망엔 물고기가 한가득. 야, 너 첫째씩 항복이 있냐? 지금 얘네가 뭐예요? 붕어랑 잉어요. 붕어랑 잉어요? 엄청 커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녀석도 있습니다. 위에 어종 그런 거예요. 강준치라고. 네. 그래갖고 사실상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얘네가 그럼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어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시대에 외래종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 예. 한강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강준치는 어부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전류리와는 다른 어종들. 행주나루터에선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이런 게 항복이에요. 어떤 이게 거예요? 황보. 우와, 황보. 예. 우와, 북어다. 이게 메기. 메기, 우와. 메기. 이건 가물치. 와,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있네요. 아유, 여러 가지 보시네, 오늘. 예? 우와.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배를 타는 민우 씨는 가장 젊은 한강 어부입니다. 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예. 든든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들 잡는 걸 반대했어. 왜냐면 고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초보자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솔직히 어느 날 울다시피 한 적 있어. 막 영하 17도 나가는데 손이 시려서 아주 환장하는 거야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배를 왜 샀나 진짜 후회를 수도 없이 했어. 한 3년간은. 지금은 난 이제 아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거 한다려면 내가 그런 걸 쭉 보잖아. 가르쳐주잖아. 남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그 뭐 지가 열심히 하면 가르쳐줘야죠. 오히려 힘들어도 저는 이 일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안 할라 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가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 생활이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편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아버지 세대는 잡는 것만 했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응용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또 수상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조그맣게 이제 양식을 한번 시작해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족대를 메고 강가로 가는 김태식 선장님. 행주나루터의 주 수입원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 인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난 뱀장어의 유생은 치어기를 거쳐 실 모양의 뱀장어로 변해 3월 중순 이후 한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새끼 때는 이 자갈,
예? 자갈밭에서 좋아하고 또 뻘. 지네들 그 좋아하는 뻘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커다라면 다시 복팔 깊은 데로 도망가. 지네 깊은 데로 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지.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는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으로 가져가 성으로 키운 뒤 시장에 공급됩니다. 기후에 따라 흉어와 풍어가 반복되지만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배는 우리 그 애들 다음, 자식 다음. 날 돈을 벌어주니까. 에? 그렇잖아요. 가족 같은 존재.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좀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고기를 낚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강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한강 어부는 후손한테 물려줘서 꼭 이 배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바람이에요. 한강은 나의 보물이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여러 어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물찾기 기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강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보물이다. 네.